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3월 8일 10사흘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한번 검토해보고 앞으로 정확히 1년 1개월 앞둔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과반 획득이 안 됐을 경우 윤 대통령이나 이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과반 획득에 실패한다? 그러면 조기의 레임덕이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내년 총선과 이만큼 중체대하고 윤 대통령의 정권의 어떤 의미에서 기로가 된다. 좀 심한 표현으로는 운명이 될지 모른다. 이런 총선거를 1년 2개월 앞둔 이런 시점에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마음, 윤심 일색으로 김기현 체제가 성립됐다.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 윤심 일색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집권당의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해가지고 총재가 당 대표를 지명하던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의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재현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통령 일방적으로 이 지도체제를 성립했다. 이게 여론조사 상으로 어떤 효과로 나타났는가 하니까 20대가 전당대회 전보다도 어제 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특히 20, 30대에 대해서 주택 문제와 관계된 이 은행 이자율 문제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이지만은 이 정당을 바라봤을 때 그들 눈에는 이게 일방적이다. 포용력이 없다. 윤심 일색이다. 다양성 부족이다. 이런 게 반영돼 가지고 그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은데 저도 대체로 그 의견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1년 1개월 앞에 둔 이 국회의원 총선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어떤 전략, 어떤 구상으로 이 운명의 기로를 유효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깊이 고민하고 통찰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첫째로 고려할 것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간다? 또 조만간에 대장동 게이트는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왕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 한 달에 2번씩 재판에 있고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불구속 기소돼도 한 3개월 뒤에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대기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50억 클럽 사건 등이 있는데 잠깐 이런 온갖 사법 리스크를 몸에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거까지 지휘하고 공천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가? 그 점은 제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라고 하는 게 아주 차돌같이 단단한 30%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이게 정권이 이게 너무 심한 짓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중간표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흡수될 위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거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전제는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당이 유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체제는 반드시 연말 이전에 바뀔 것이다.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68명의 민주당 의원과 원외에
도사리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 그 사람들이 전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누가 나서도 나설 것이고 어떤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될는지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체제를 법통상 완전히 새로 세운다든지 두 개 중에 어느 길이라도, 그리고 바뀐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럼 오히려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최대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역대 선거,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선거에 집권당이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맞은 15대 국회의원 선거 96년 총선거에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었고, 당시에 신한국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당이 자멸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체제 아래서 대표가 제대로 싸우는 방향도 모르고 공천도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1년 1개월 동안 이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적폐청산 등에 대해서 아마 과단성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단성이 지나쳐 보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었다 하는 중간표,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이재명 도저히 찍을 수 없다. 이 종북 주사파일 뿐 아니라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찍을 수는 없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 이번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데 윤석열도 구멍이 많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 그리고 이 부패 덩어리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투표장에 가서 2번 후보를 찍은 요 표가 간발의 차이를 형성한 0.73%를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번 총선거에서도 요 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요 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단성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비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민주당도 정비됐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네. 그 대통령이 너무 과단성 있게 하고 이러니까 잘하지만은 이거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견제 심리가 싹 튼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말씀을 윤 대통령을 향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기 좀 민망한데, 저희들처럼 선거에 많이 실패도 해보고 많이 당선도 돼보고 민심의 바다에 떠서 살았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선거 경험도 없고 그리고 항상 낙선 경험도 없는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을 직행했으니까 이런 유권자의 심리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경험 많은 주변 인사들이 그리고 경험 많은 친지들이 대통령에게 이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20대가 실망감을 느끼고 한 데에 이제 많은 요인 중에는 결국은 이 대통령의 포용력에 대해서, 일방 독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지금부터 윤 대통령은 그 국민과의 대화, 설득을 통하고 당내의 이 비윤심 계층, 김기현 대표가 52표 52%로 당선되었으니까 48% 윤심 반대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평면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당내의 반윤심 편도 끌어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민주당으로는 갈 수 없는 표, 머뭇거리는 이 계층을 흡수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포용력을 보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그 도어 스태핑 하는 걸 아주 잘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간단한 것은 출근길에 얘기하라. 이거 역대 대통령이
안 보여준 모습이니까 매일 대통령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고 우리 눈앞에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건 계속 하되 좀 묵직한 질문을 받으면 그거 내가 조금 있다가 1층 기자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상시화하라.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중단된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자주 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 기자회견을 기피하고 기자회견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 어찌 대통령에 나왔느냐 이 말이야. 대통령이 안 나와야지. 기자회견을 할 자신이 없고 기자회견에서 금치 잡히고 책 잡히고 그렇게 해서 비난받을 요소를 만들고 그렇게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국무회의나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메모지를 들고 이래가지고 여기 장관들 앉혀놔 놓고 또는 수석비서관 앉혀놔고 요걸 보면서 읽고 이렇게 참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쫓겨나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에게 용산에 간 이유가 국민과 가까이 있겠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는 기자와 가까이 있겠다고 했으니까. 도어 스태핑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다 치면 2층 대통령 집무실에서 1층 기자실을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시라, 이게 기자회견을. 지금 제가 이 방송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누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마무시한 피해와 침탈을 당한 것에 대해서 모택동 정권 아래서 수상이었던 주은라이 수상이 중국 정권은 일본 당국에 대해서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국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현재 국민의 조상들이 저지른 일인데 지금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면 현재의 일본 국민들이 이걸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서부터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겁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중국이 이랬다 하는 건 썸네일을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끔 출연하는 이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이 유튜브에는 그거 아주 썸네일로 붙였어요. 중국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여간 가령 이런 문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이 왜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과 요구를 하지 않는가 하는 걸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요. 이게 아주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미 65년에 타결된 청구권 문제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반일 프레임에 씌워서 나오는 거, 이것이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다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적극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오늘 아침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하면 대변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나가지만은 이거 팔을 걷고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돼 있었다. 65년에 어떻게 됐다. 98년에 김대중 오부지 수상이 어떠하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의협정을 하면서 독도로 중간 수역에까지 넣었다. 이것도 지금도 말썽이 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침을 뱉기 싫은지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거를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대통령실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바쁘니까 박찬동 TV 일일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참모가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 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발발한 그 시점에 대통령에 취임한 1932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겼느냐? 노변정담을 통해서 넘겼어요. 노변정담. 그때는 텔레비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저녁 식사하고 한가한 그 시간대에 백악관의 마이크 앞에서 대통령이 오늘 금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차분한 말씨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노변정담을 수시로 해갖고 자기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다. 그때 이게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은행에서 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 미국은 큰 은행도 있지만 작은 은행도 많아요. 이런 사태가 나니까 은행이 전부 도산지경에 빠졌을 그 무렵에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은행에서 예금 인출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예금이 증가하게 됐어요. 대통령 말을 믿고. 이만큼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대화한다, 설득한다. 그 형식이 노변정담이 됐건 기자회견이 됐건 도어 스태핑이 됐건. 그러나 윤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혹시 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그 배짱이 있는 사람이니까. 둘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대통령은 국민을 어떤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국민을 계몽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관광입국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 뭐 해당 부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이 관광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관광 요원이 돼야 된다. 택시 기사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이. 제가 요 며칠 전에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데 외국 여성 두 사람이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도로 내리는 그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들 외국 사람인데 왜 타다가 내리냐 물었더니 무슨 그 마케팅, 세일 센터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손으로 모른다고 이래 버리니까 내렸다는 겁니다. 요런 대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영어를 전혀 모른다. 그럼 모를 때에 이게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나는 모르는데 그러면 잠시 이 손짓으로도 이거 좀 기다려라 그래가 나서서 지나가는 젊은이들이든지 이런 사람한테 당신 여가 대화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시킨다라든지 이런 친절한 것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은 참 친절한 나라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될 것입니다. 뭐 방송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시간이 계신 분들은 들으시라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5, 6년 전 얘기인데 제가 살고 있는 중구에서 중구 지하철역에서 5호선을 탔습니다. 광화문까지 가는데 그 한 10시가 좀 넘으니까 이 승객이 별로 없을 때에 창문 쪽에 아주 서양 젊은 여성 두 사람이 이 그 지하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걸 이렇게 보고 뭐라고 얘기하길래 그 이제 광화문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어로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조계사를 간다고 그러더라. 조계사 한국말로. 아 그래? 그러면 물론 제가 영어로 짧은 영어입니다만은 그 날 따라오라 그랬어. 그 광화문역에 내려가 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밟고 대로변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광화문이라고 그 보이느냐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쭉 바로 가가지고 곧 직진했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계속 가서 그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거기서 한 400m쯤 가면 로타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우회전 하자마자 그 조계사 템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다. 그래서 내가 이거 길이 먼데 이거 택시를 타러 가니까 아이고 우리는 발이 튼튼하니까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라 그러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독일에서 왔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니까 내가 오늘 민간외교 하나 잘했다. 관광 입국하는데 박찬종이가 하나 기여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을 가진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니까 명동에서 함부로 침을 뱉지 말자라든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그 국정 전반에 있어서 이미 안정감을 갖게 된 그런 대통령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뭐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건 어떻든 윤 대통령 결론적으로 포용 보이고 설득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야 세력입니다. 제야 세력. 기라성 같은 학벌과 경력을 스텝을 잘 쌓은 사람들이 대통령 뒤에, 후보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정권은 아주 유효하게 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그 뒤에 서주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선거에 기여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거가 3월달이니까 그 전 겨울에서부터 길바닥에서 종북주사파 정권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기호 2번을 찍자, 좀 부족하더라도 2번을 찍자 이렇게 소리 지른 사람들은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지요. 자리를 달라고 한 일도 아니고 이권을 노려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라든지 전화라도 한 통 한다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차 한잔이라도 하자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